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6개월째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7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의 HSSI 전망치는 112.7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 감시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준법 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 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침에 찬성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주택 공공개발도 해야 하지만 민간 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며 강남구민은 민간 개발 방식을 선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신규 주택 수요와 정부의 공급 계획, 그리고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또 규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 수도권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궁금증 그리고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방송 역시 유튜브로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역시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휴대폰으로도 시청해 보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나와 계세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사님의 안목 믿고 따라가 보는 시간이죠. 오늘 가볼 두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남 지역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다들 지금 시장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들 직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눌려 있었던 강남 지역들, 특히나 강남 3구의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사실 강남구 라인들은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이제 당선과 더불어서 시장의 방향성,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아직은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둘러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지역, 특히나 송파의 오금동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초구의 양재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흐름 따라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자, 5호선 계룡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가격은 약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먼저 송파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파구라면은요, 잠실 쪽 수요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금동 아파트를 찾아볼 지역에 입지하고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금동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금동 하면은 한 2019년도 초나 2018년도 말 정도쯤에도 제가 한번 좀 넌지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그때 당시에 오금동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은 가격대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금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송파구에서도 비록 거의 뭐 끝자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기 좋고 어떤 송파구 치고는 부동산의 가격이 아직은 덜 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금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계룡역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뭐 조금만 내려오면은 뭐 오금역도 있기 때문에 뭐 오금역도 이용이 가능하고 더블 역세권이죠. 3호선의 연장선에 대한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기도 하고 5호선의 연장선이 지금 미사 라인들까지 들어간 라인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연장선 자체가 서울의 중심부나 또는 경기도권의 중심부까지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3호선 라인들도 계속해서 연장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또 호재도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오금동은 주변에 대형 이런 그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여 마천이라든지 위례 신도시 그리고 가밀지구 라인들이 바로 오른쪽 라인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아파트들 가보시면 상당히 비싸다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거여 마천 뉴타운도 거의 뭐 서울시의 마지막 뉴타운이라고 했었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갔었던 뉴타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들을 형성하고 있고 위례 신도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은 교통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위례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금액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끼고 있는 지역이 이제 오금동이고요. 그 아래쪽 라인으로 특히나 좌측편으로 내려가 보면은 회밀리 아파트들의 이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한껏 좀 부풀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위쪽 네, 북쪽 서쪽 라인들 보시면 선수촌 라인들, 올림픽 선수촌 라인들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금동 라인들은 가장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재건축들이 앞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 분의 뭐 이런 그 부동산의 방향성을 좀 보자면 서울 강남 3구 라인들이 특히나 송파구는 재건축 이슈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대들은 당연히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오금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잠실권에도 지금 재건축 라인들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우성 1, 2, 3차부터 해서 뭐 장미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실권, 특히나 송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잠실권의 재건축의 이슈들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오금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편이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오금동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을 좀 넓게 한번 펼쳐져 봤어요. 일단 주변에 요즘에는 또 숲세권과 수세권들을 많이 찾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그런 뭐 숲세권과 수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프리미엄이 더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곳들을 위주로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지역들을 실거주라든지 또는 투자의 목적을 삼으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금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오금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당히 큰 숲세권이죠. 누에머리 공원 그리고 오금공원 두 개 갖추고 있고요. 또 아래쪽 주변 학군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기 좋은 그런 스리룸 아파트를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숲세권도 있지만 주변에 성내천, 굉장히 보건 사업이 잘 돼 있는 성내천이죠. 그래서 막상 가서 와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수세권의 프리미엄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 라인들로 가락 시리즈 라인들이 아파트들이 재건축 이슈들이 정말 도래할 정도로 연식 자체가 건령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또 가까이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 또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오금동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사계절
뚜렷하게 주변에 사계절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다 만끽할 수가 있고 주변에 굉장히 수질 이런 개선이라든지 복원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3월 달에 뉴스가 뭐 수달이 돌아왔을 정도로 그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성내천 주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일자리의 수요를 항상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고민하실 때 항상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실 텐데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수요, 특히나 일자리 수요, 빠져나가지 않는 수요를 제일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는 송파라고 하는 지역은 워낙에 강남이라고 하는 대규모 업무타운들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지역이고 그뿐만 아니라 잠실이라든지 또는 방이동, 그리고 문정동, 그리고 우측 라인의 천호동 라인들까지도 업무타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빠져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결코 주변의 이 오금동의 가격대들을 떨어뜨릴 수 없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형 업무타운들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가 강남의 배후 주거지였지만 앞으로는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명실상부 이제 강남 3구의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성내천이 이제 정비되기 전과 정비된 이후의 사진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정비 사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져 있는 정비 후의 모습을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와서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좀 천변 크기도 상당히 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가 생활과 산책 등등 또 반려견들, 반려동물들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하시기에 또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수세권으로 변모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들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성내천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오픈이 3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 송파의 랜드마크 타워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5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빌딩이에요. 123층을 가지고 있고 총 555m 정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런 롯데타워인데 일단 오픈된 3년 이후 동안 약 1억 명 정도의 관광 수요가 왔을 정도로 그 주변에 많은 상업적인 시설들의 일자리도 많이 생성을 좀 시켜왔고 그리고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장 많이 또 바꿔놨었던 부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 타워가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부동산의 가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삼성동의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송파구까지 연결돼 있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기 때문에 잠실 운동장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개발들을 봤을 때 송파는 당연히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의 여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의 가장 큰 메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GB센터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업무타운이 자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약 120만 명 정도 수준의 일자리 종사자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강남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훌쩍 넘기는 수요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수요들은 옆에 송파라든지 서초구 등등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송파구도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사업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삼성동 라인들의 개발로 인해서 송파구와 같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서 역세권 개발, 송파구 오금동에서 바로 옆에가 이제 가락동이고 가락동 옆에가 이제 수서인데 수서 역세권 개발이 또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동 이런 그 GB센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의 개발에 사실 조금 묻혀 있는 개발인데요. 사실 이 수서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큰 개발이거든요. 3호선, 분당선, SRT, GTX 그리고 업무 유통 주거단지가 하나로 다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도 바로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송파구 오금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금동 옆에가 이제 가락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락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2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자리와 복지, 상업시설들이 같이 융복합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개발이다 보니까 이런 개발들, 특히나 일자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런 상업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송파 지역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들이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개발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개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 특히나 오금동 지역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충분히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확신드립니다. 네, 개발 호재들이 큼직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 호재는 물론이고 가까이의 잠실권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까지 기대해 보면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송파구에서 오금동 쪽의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 정도나 형성돼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대형 이런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평당 1억 원 정도 수준에 호가할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도의 3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신축 정도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8억 6,500에서 8억 7,500 정도 수준이면은 대략 한 30평형대의 아파트 소형 주택 단지들을 좀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또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그렇게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세 금액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7억에서 7억 3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때 1억 3,500에서 1억 한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임대금액 월세 시에는 보증금량 1억 원에 280에서 3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사실 대출이 가능하실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겠지만요. 아파트인 걸 감안하신다면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4억 1,500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한테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자녀들한테 증여 형태로 주셔도 좋을 만한 그런 아파트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나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파구 오금동에서 만나보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교차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주택 찾으러 서초구 양재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강남권에서 여기 양재역 주변은요, 어떤 걸 좀 주목을 하시고 주택을 소개해 주시는 건지 역시나 만나볼까요? 네, 서초구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 늘 말씀드리는 지역이에요. 이곳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시간이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40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과거에 못 느껴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자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그런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게 이제 꽃이나 이런 주변에 이런 숲세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 맑고 공기 좋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주변에서도 어떤 많은 어르신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또는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결정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음에 따라서 집 주변에 어떤 요소들을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숲세권과 수세권이 특히나 이 대도심 안에서 숲세권과 수세권이 가지는 프리미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도심 안에서 이런 수세권과 수세권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사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앞서 제가 송파구 오금동과 같은 의미로 보자면
양재천이 흐르고요. 주변에 도곡공원, 말죽거리공원, 양재시민의숲 등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세권과 숲세권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업무타운이 뭡니까? 먼 곳도 아닙니다. 조금만 걸어서 15분 정도 또는 집 앞에 조금만 나가보더라도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업무타운과 그 위쪽 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테헤란로라든지 강남구 라인들의 업무타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개발 호재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은 지금 되게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교통편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망과 광역 노선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강남에 몇 안 되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강남 3구의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 중에 하나라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초구라든지 또는 강남구라든지 송파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지역들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도 하고요. 양재동은 기본적으로 R&D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업무타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급자족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도 만약에 크겠지만 가장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강남구에서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장 또 큰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삼성역에서 생기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양재동에서 삼성역 가려면 상당히 멀어서 둘러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GTX 노선 하나면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대를 주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재동과 삼성동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간선도로망과 도시철도망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 워낙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 용이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R&D 특구로 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의 이런 R&D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양질의 직장인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이로써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키포인트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지역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공급과 수요 원칙도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강남역이 있죠. 강남역 주변에도 대규모 업무타운과 그리고 땅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호재, 지능 아파트 부지라든지 코오롱, 롯데칠성 부지 등등의 개발도 아직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 노선, 우리가 또 이런 GTX 노선을 또 굉장히 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A 노선을 놓쳤다면 우리는 다음 노선이 착공이 되는 것을 기다리실 게 아니라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노선이 어떤 거냐? 바로 C 노선이죠. 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이 이제 C노선인 것만큼 C노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면 그런 개발의 여파, 진행이 되면서 오는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 부분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GTX A, B, C노선 중에서 A노선과 C노선이 지금 강남을 관통하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강남에 몇 안 되는 정거장이 딱 3군데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양재와 삼성과 수서 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서 아파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동 투자할 수 있습니까? 투자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양재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생기는 건 중요하겠습니까? 결과는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1단계 구간 지금 만들고 있죠. 2단계 구간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용산으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 굉장히 큰 대형 업무타운 생기는 거 아시죠? 자, 신분당선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합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과 강남과 아래 판교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선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GTX 노선도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교집합이 바로 양재역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도 메모드급 개발 호재죠. 이 부분 결과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고요. 진행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진행이 되고 나서 잡으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늦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자, 양재는 서초할시 옆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양재동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구간의 가장 핵심 지역인 중에 하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고 해서 양재동으로 구성되는 대규모의 업무타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구 늘어나죠. 교통 좋아지죠.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이 되죠. 지금도 좋은 입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죠. 자, 이보다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양재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재동 투자와 실거주 늦지 않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TX를 포함한 교통, 일자리, 호재까지 집중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느라 갑갑하시고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도심과 자연 환경이 함께 좀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가격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4억 8,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1.5룸 시세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룸으로 이 정도 금액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자, 전세 금액은 4억 5천,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투자 금액은 최대 3천 정도. 그리고 월세 시세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출 안고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1:1 무료 상담 아래 전화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함께 하시니까요. 두 지역 오늘 어떤 유형으로 보시는지 살짝 좀 공개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날씨가 또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고 있고 아침과 점심, 저녁에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감기 상당히 좀 유의하시면서 요즘에 또 감기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면서 자, 오늘은 시장이 또 변경이 되면서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건축이랄지, 재개발이랄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성도 상당히 빠른 이런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몸소 느껴지실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그런 주거지들이 상당히 계속적인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거지의 이런 대체지, 굉장히 오피스텔의 이런 강점적인 부분들, 또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그런 세금적인 그런 혜택이랄지, 또 청약시장에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을 살리는 이런 오피스텔의 두 지역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깥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부동산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오피스텔 찾으러 강남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강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수많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는 테헤란도 근처인 것 같은데요. 자, 역삼역 쪽에서 오피스텔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바로 만나볼까요?
그렇죠. 우리 서울의 중심이죠. 또 강남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 또 강남구죠. 그 중심에 있는 또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이 또 우리가 테헤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업 업무지들 시설들이 또 업무지구들이 워낙 많고 일자리 주변에 우리가 걸어서 굉장히 일자리까지 직주 근접성까지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또 역삼동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죠. 전국의 일자리에서도 일자리 중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죠. 그래서 강남구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이고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것이 또 수요 자체가 받쳐주는 지역, 그것이 또 임차 수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적인 임대차 수요랄지 또 직주 근접성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바꿔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까지 연결되는 방향성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지역 자체, 강남구랄지 뭐 마포구랄지 우리 영등포구랄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해져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작년에 1인 가구 비중 자체가 32.6% 무려 3분의 1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1인 가구라는 그런 주거의 트렌드가 이제 확실하게 이런 주거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혔고 또 오늘 더군다나 말씀드리는 이 역삼동 자체가 역삼동 논현동 권역 자체가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71%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소형주택의 인기가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주택의 그런 방향성을 상당히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고요. 자, 이것이 작년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닌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폭을 보였다는 것이 눈에 확인되기 때문에 토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는 것, 토지 가격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런 건축물 가격까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도 강남구가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삼동이죠. 역삼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 도보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런 초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또 역삼역 주변 2호선 라인 자체가 강남의 대표 이런 업무지인 테헤란로를 끼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에 이런 다양한 업무지구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성에 굉장히 장점적인 요소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뭐 봉원사로랄지 또 테헤란로와 또 아래쪽에 남부순환로 지역들의 많은 일자리들 또 주변의 가운데 언주로랄지 또 강남대로 자체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의 이 강남 권역 안에 많은 일자리가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교통이면 교통도 상당히 이런 대중교통 자체가 379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랄지 또 분당선 추후에 들어오는 또 GTX 라인들이 이곳에 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왜 교통시설들이 이곳에 계속 집중이 되는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소식까지도 계속 연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25년, 26년도면은 완성이 되죠.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교통망들이 확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의 편리성을 상당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형 개발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계속적으로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구 안에서도 그 중심인 역삼동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역삼동 주변에는 일단 봉원사로의 뭐 의료관광이랄지 뭐 테헤란로 또 남부순환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각종 이런 테마를 갖춘 이런 산업 벨트들이 이 권역 자체 안에 너무나 많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이 권역 안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항상 제공해주고 있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죠.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이런 122만 명 이상의 또 고용 창출 효과가 또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권역 자체가 상당히 또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강남구와 뭐 송파구, 서초구, 이 강남 3구 안에 있는 지역들은 이런 개발의 영향력 때문에 주거지가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일단 강남 상권이랄지 위쪽에 논현동 신사동 상권이나 좌측에는 또 서초대로의 개발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강남 3구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일자리, 수많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역삼동이다라는 것이 가장 팩트인 부분으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죠. 강남구를 대표하는 또 강남 3구 안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개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많은 숫자로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3조 6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랄지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바탕이 되어지고 보장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개발까지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된다는 것들이고 그 하나의 면모를 살펴본다면은 일단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있죠. 기본적으로 50층 규모의 3개 동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랄지 또 탄천을 끼고서 반대편에는 이런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리모델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뭐 전시회랄지 컨벤션이랄지 또 코엑스와 더불어서 같이 많은 이런 이런 센터들이 상당히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는 그런 대규모 개발의 소식인 국제교류 개발 소식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곧 발표가 날 예정이고 이번에 그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빠른 이런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또 결과적으로 현재 착공이 시작이 되었고 현대차의 15개의 계열사랄지 주변에 뭐 협력업체들 주변에 또 협력업체와 이런 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이런 고용 창출 효과 자체가 122만 명의 이런 매머드급의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옆으로는 일단 영동대로 지화 사업이 있죠. 현재 위쪽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또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하 상권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지하 6층까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지하 교통이면 교통, 상권이면 상권, 또 교통도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죠. GTX랄지 또 위례신사선이랄지 또 KTX랄지 공항이랄지 뭐 버스터미널이랄지 온갖 교통의 집합이 이곳에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아래쪽 코엑스의 상권과 같이 만나기 때문에 코엑스의 상권들, 지하에 있는 상권들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지상에 랜드마크가 있다면은 또 지하 공간에 새로운 랜드마크, 지하 공간에도 상당한 많은 이런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하 공간의 랜드마크 사업인 또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그 교통망들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서 이런 신분당선의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이런 역삼동 자체가 신분당선 옆에 있는 논현동, 이렇게 역삼동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신분당선이 현재 강남대로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상당히 그 값어치가 그냥 서울에서도 제3의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역의 이런 대형 상권들 또 아래쪽에 판교의 많은 일자리 타운과 더불어서 결론적으로는 용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산에 이제 26년, 27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용산민족공원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랄지 또 한남 뉴타운까지 완성이 되다 보니까 26년, 27년도에는 정말 그 내노라하는 이런 강력한 라인, 신분당선의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가치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으로 신분당선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GTX 자체가 강남권에는 삼성, 수서, 양재 이런 3가지 역사가 생겨나는 것들 또 삼성의 그 GBC 센터랄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일어나는 삼성역에 GTX 라인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GTX 라인들의 이용도 앞으로 완성이라는 그런 목적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겠죠. 또 위례 신사선도 기다리고 있죠. 위례 아래쪽에 이런 위례 신도시와 또 강남권의 연결성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런 관리 계획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위례 신사선도 앞으로 많은 이런 연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노선까지 이런 교통의 집중화 소식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삼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역삼동 자체는 이 상업시설이 상당히 많이 밀집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대형 주거시설들은 상당히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논현동이랄지 역삼동이랄지 이런 지역들은 대규모 이런 재개발이랄지 재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시설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상업시설 개발 위주로서의 굵직한 개발들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너무나 개발 밀도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서 또 도로랄지 상하수도 시설 자체가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에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가격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6천3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임대 전세가 자체가 4억 원 초반선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투자 자체가 5천만 원에서 5,3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세로 희망하신 분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강남구 중심의 역삼동의 1.5룸의 오피스텔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밀집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엔 강북 지역에서 우리가 노도강으로 부르는 그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도강 중에 도봉구 창동인데요. 여기 오피스텔은 어떤 점이 매력일까요? 그리고 노도강 지역들, 강북 지역에서는 또 이 주변이 굉장히 동부권의 핫플레이스죠. 왜냐? 개발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고 이건 역시도 25년, 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완성이 되는 개발 호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거시설, 또 인프라시설이랄지 또 학군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은 투룸하우스 이런 소형 주택보다도 방 3개짜리 이런 중대형 주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으로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이제는 도봉구 자체가 예전에는 중하위권에 있었지만 항상 요즘에는 중상위권에 항상 있을 만큼 그만큼 많은 가격의 상승률, 이런 서울 외곽 지역도 굉장히 수요가 상당히 몰리다 보니까 수요의 증가로 인한 그러한 가격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또 도봉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이 이제 올해 발표한 서울의 이런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닌데 도봉구가 그만큼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들, 그것도 앞으로 향후에 토지의 가치가 이것 역시도 앞으로 많은 개발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와 일자리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그런 개발들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입지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창동이다 보니까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창동역도 1호선과 현재 4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창동역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또 GTX가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GTX 소식이 신호선이 이곳에 들어올 소식이기 때문에 또 GTX 신호선도 기다리고 있고 또 서울역에서 올라오는 KTX의 추가 연장선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창동역은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규모의 역사로 변한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주변에 또 워낙 주거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학군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노원가의 이런 학원가들, 또 노원구 쪽에 있는 많은 이런 지하철 역사권을 이용해서 또 아래쪽에 이런 7호선을 이용한다면은 강남권 간의 연결성도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고, 또 동부가선도로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가운데 중랑천을 끼고서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소식이 앞으로 향후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영동대로의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연결성이 이제는 20분 정도, 현재 동부가선도로가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습니다. 지화바 소식으로 인해서 일부 구역이 개통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상당히 이용해 보니까 강남까지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적으로 제가 몸소 느껴봤었고, 또 창동 지역 안에는 창동역과 이제 노원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죠. 이 안에 이런 유효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런 2030 플랜에 의해서 한 7광역 중심지에 한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서 빗금친 부분들의 이런 많은 개발들이 앞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300여 개의 기업이랄지 13,000여 개의 일자리 위주의 개발들이 현재 진행
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첫 번째로 이제 아레나 센터죠.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인데 이것이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우리나라 K-팝이랄지 또 우리 외국인들의 내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인데 이 공연소 자체가 2만여 석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랄지 또 문화와 이런 문화와 음악의 그런 지역으로서의 그냥 이미지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아레나 센터 자체가 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옆으로 이제 창업과 문화산업단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창업과 문화산업센터도 어떤 것들 위주로 들어오냐? 물론 바로 일자리겠죠. 2,500여 명의 인력이랄지 300여 개의 문화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일자리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자, 오른쪽으로는 이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 기존에 애초에는 이곳에 의료와 이런 바이오 산업의 그런 거점으로서 의료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계획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남에 있는 뭐 스타필드랄지 또 고척에 있는 이런 돔구장 같은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서 이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워낙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개발의 방향성이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발의 방향성으로 진행된다는 부분들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동 역시도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GTX 신호선이 창동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 일자리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곳에 일자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되다 보니까 또 GTX 신호선이 또 창동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아래쪽에는 서울역에서 연결되는 KTX 이런 경부선 자체가 창동까지 연결이 되는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성을 통해서 창동역이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요한 동북권에서도 가장 큰 역사를 갖고 있는 창동 지역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운데에 중랑천을 끼고서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랑천을 끼고서 주변에 동부가선 도로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하계 IC에서 아래쪽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 IC까지 이런 지화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이동성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향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실 때에는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까지, 또 이로 인해서 주변에 녹지공원이랄지 수변공원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동부가선 도로의 지화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현재 3룸입니다. 3룸, 방 3개짜리 3룸이고 3룸의 가격 자체가 현재 3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들이고 현재 2억 6,500에서 2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곳이 상당히 3룸의 이런 수요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은 구조로 현재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자체가 2억 5,500에서 2억 6,500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런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가격적인 매력이 워낙에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이라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까지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도봉구 창동의 3룸의 오피스텔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과 차익 동시에 생각해 보면서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성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